한국산범인 한국발효장류진흥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며칠 같은데 뉴스에서 혹시 작년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장 담그기가 2018년 12월 27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라고 이제 잘 아실 텐데 인류 무형문화재 등재하는 거로 우리 장문화가 또 작년에 이제 등재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크게 신청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싸움이고 신청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는 인류 무형문화재에 이제 우리 장 담그기가 인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서 열심히 이제 우리 장문화를 알리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보통 집에서 이제 담글 저희 장도 많고 그런데 오늘은 좀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장 담그고 싶었고 그래서 집에서 보통 한 말 기준으로 담그시니까 한 말 항아리에 한 말 담그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장 담그는 날입니다. 그죠? 혹시 장을 몇 월 달에 담그는지 아세요? 1월달. 1월달. 네, 정월장. 맞아요. 양력이고 그다음에 보통 음력으로는 정월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날. 우리 권사님. 정월장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생활 패턴이랑 좀 상관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협회에서는 한복더위 8월 달에도 장을 담궈요.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하면 막 구더기 생기고 난리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8월 한 복더위에도 담궈요. 수업해야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문제 안 생기게 하거든요. 햇빛이 좋으니까. 햇빛도 좋고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염도를 조금 높게 하고 관리를 잘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정월장을 담궈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 농한기잖아요. 지금 이제 정월 신년 지나고 설날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농한기 지나면서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때 매주 사실은 제일 맛이 있을 때 상태가 제일 좋을 때고요. 그리고 지금 담그고 다 일거리를 좀 정리를 하고 농사를 딱 시작해야 되는 농사 시작해서 너무 바쁜데 이거 하기는 또 아닌 그 시점이 사실은 매주도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 농한기 때 요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선생님들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장 담그셔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제가 염도를 15%로 아주 최저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장 짜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것도 제가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은 8월 때도 담궈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이 짜기 때문에 먹으면 고혈압, 콜레스테롤,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전북대의 차현수 교수님이 실험을 하셨는데 쥐한테 사람은 인체 실험을 못하니까 쥐한테 비슷한 상태의 고혈압을 만들고 참 쥐가 불쌍해요. 이 쥐한테 고혈압 상태로 만든 다음에 소금을 먹이고 간장을 먹이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소금을 먹인 쥐는 고혈압이 훨씬 높아졌고 간장을 먹인 쥐는 혈압이 더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장이 아시다시피 소금물은 만든데 이게 이제 메주가 들어가서 발효 숙성이 되면서 그만큼 좋은 성분이 많아져서 혈압을 낮출 만큼 좋은 발효식품이니까 발효식품을 먹어라.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소금 줄이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소금 줄이는 게 사실은 소금을 대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공장에서 나온 거 말고 이렇게 한식 간장을 늘 두고 소금 대용으로 드시면 그만큼 혈압이나 이런 대사증후군에 문제 없이 염도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된다. 사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셔도 오늘 오신 보람은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식 간장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간장하고 양조간장하고 성분이 틀리단 말이에요. 틀려요. 양조간장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대량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우리 이 간장 만들 때는 보통 맛있게 먹으려면 1년 반, 2년, 간장은 3년부터 맛있다. 이렇게 청장은 1년부터 먹기는 하지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갈라서 얘를 2년 3년 숙성시키면 얘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후루룩 해가지고 이만큼의 발효 성분, 좋은 성분들이는 없는 거죠. 맛은 있지만, 싸고 맛은 있지만, 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뭐 이제 균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치가 유산균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장은 3가지예요. 곰팡이, 효모, 균이 전부 다 활성을 하는 정말 좋은 우리 그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말씀드리면 또 되게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제 장 담그는 거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얘기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을 좀 했으니까 정월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날 우리 권사님 옛날에 말날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뭐 말날, 월수미날, 돼지날, 뱀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왜 말날 담그자고 얘기를 했냐, 이게 미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미신 아니에요. 미신 아니고 제가 저랑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네요. 근데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이고 엄마들의 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날 중에 자, 속담에도 있어요. 하나 맞추시면 제가 좀 이따 가실 때 우리 어머니 댁에 있는 좋은 거 하나 드리라고 제가 때를 써볼게요. 속담 중에 장이랑 관련 있는 속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맞습니다. 담그랴? 정답! 제가 원했던 답이에요. 어머니 가실 때 뭐 하나 드릴까요? 네,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구데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장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막 보고 그러니까 에휴, 회장님 모르죠? 나 옛날에 엄마가 항아리에서 장 포우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했다 그래요. 아세요? 닭 같은 거 키우니까 거기 구데기가 있으면 뚜껑 열고 구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구구구구 그러면 닭이 온대요. 그럼 얘를 휙휙 닭의 구더기를 뿌리고 장을 퍼가지고 가서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장이 맛이 없으면 구데기도 안 생긴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구데기가 생기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구데기 퇴치법이라든지 구더기 생긴 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이건 이제 치장이라고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나중에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구데기랑 비슷한 뱀하고 용날, 뱀날, 용날 이럴 때는 이 구데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날엔 절대로 장을 안 담근다는 거고요. 말이 피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이 정말 말의 피처럼 깨끗하고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이, 그러니까 이 장은 사실은 김장은 1년 농사일 수 있는데요. 장은 담그면 3년, 5년, 10년까지도 두고 정말 그 집안의 대대로 시간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정한수에 막 정말 빌듯이 이런 마음으로 엄마들이 담는데, 정월에 담는데 그 중에서 정말 너무 좋은 날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르고 골랐더니 말날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는 그게 말일날인 줄 알았어. 저는 네. 말. 저도 처음에 말일날. 네, 피는 말날. 네, 그래서 말의 피가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요즘에는 뭐 8월 달에도 한여름에도 담그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날, 해가 좋은 날,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다 시어머니,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나 몸도 너무 안 좋구나, 집에서 너무 쉬고 싶은데 아가, 요즘에 장담그루마를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이제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장을 담고 싶은 날, 그런 날이 좋다, 이런 거, 그래야 장 맛도 좋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햇살이 좋은 날, 또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 그건 아시죠? 옛날에는 비 오면 장독대 열어놨다가 뚜껑 닫아라 이랬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이 뚜껑이 있으면서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월장하고 말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오래 떠들어 이제 정말로 말할게요, 많이.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말날이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을 담글 때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매주. 네, 다 됐어요. 소금, 고추. 네, 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맞아요. 매주하고 물하고 소금이 제일 중요하고요. 매주가 여기 있는데 혹시 매주 띄워보신
되신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이거 한번 만져보시면요. 옷에 붙이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옆에는 단단하고요. 가운데는 말랑말랑해요. 아시죠? 굉장히 잘 뜬 메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주가 있고요. 이게 지금 한 말 분량이에요. 한 마리 조금 작아서 6개고요. 보통 한 마리 몇 킬로인지 아세요? 작은 말 한 말? 보통 7kg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8kg라고 올해는 8kg, 4kg, 짠 8kg. 네, 8kg인데 기준인 게 저게 제가 나온 게 이렇게 해서 7, 8kg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크게도 뭐 요만하게도 하는 사람도 있고 네모나게 크게도 하는 사람, 뭐 4개짜리 하는 사람도 있고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게 지금 딱 한 말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물을 얼마를 하면 되냐? 사실은 이거만 준비되면 그냥 장 담그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라면 끓이기보다 더 쉬워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좋은 메주랑 소금이랑 물만 있으면 소금은 그럼 어떤 소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천일염 맞습니다. 간수가 빠진 몇 년 된 소금이면 더 좋다고요? 오래될수록 좋은데 너무 소금 저기 천일염 사보셨어요? 네. 너무 비싸졌어요. 저거 좋은 거는 비싸. 전에는 10,000원 가는데 지금은 많이 비싸. 네, 지금은 뭐 28,000원, 3만원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천일염 지금 네모 아까 산 거 말고 네. 요새는 콩 하나만 띄우잖아. 콩알매주.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문헌에 보면 콩알매주를 썼었어요. 이제 콩알매주가 사실은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요새. 네, 저기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전통 매주. 맞아요. 그러니까 콩을 불려서 삶아서 찌어서 만들어서 발효시켜가지고 요 매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콩은 삶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확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주 대신에 쓰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요즘에 콩알매주를 많이 써요. 저도 콩알매주도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괜찮아요. 나는 콩알 매주로까지 이제 쓸 거 안 해. 네, 그래서 이제 콩알매주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콩알매주도 하시고 요거는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매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 말씀드렸고요. 보통 물은 전에 집에서 많이 하시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 받아가지고 요새는 생수로 막 하잖아. 맞아요. 저 생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A-15에 생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생수통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수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게 18.89리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9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20리터라고 잡으시면 그거 하나 기준에 요 한 말 하시면 비율이 맞아요. 딱 맞아? 한 말에 그 생수통 하나 2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 20리터에다가 보통은 4kg 정도의 천일염을 넣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장 담글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소금을 녹이는 거예요. 소금물이 잘 안 녹아요. 약간 따뜻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이제 생수를 조금 따뜻하게 해서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까 저희가 한 10분 15분 녹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저희가 막 100말씩 이렇게 한꺼번에 담글 때는 그 소금을 정말 그 전날 녹이고 아마 댁에 사실 때는 기억해 보시면 전에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 재워놨다가 온물만 쓴다든지 아니면 미리 소금을 타놔요. 하루 전날 타놓고. 맞아요. 그러면 염도가 제대로 나와요. 오늘 제가 아까 여기서 미리 오시기 전에 소금을 3.5 지금 이제 매주 한 말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만 하나 혹시 안 담그시겠지만 혹시나 집에서 담그실 때는 오늘 무슨 뭐 장담그기 체험한다더니 가서 뭐 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소금을 짠 게 필요하실 때는 한식간장을 쓰시면 좋다. 그러면 짠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체험을 갔으니 한 말 기준으로 20리터 생수 하나에다가 소금을 얼마를 넣으면 된다더라.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그냥 짭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4kg 정도 넣으면 돼요. 4kg. 그러니까 한 말에 20리터에 4kg 정도 넣으시면 18% 정도 나오고요. 25매 정도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로 했죠? 옛날에는 했어요? 옛날에는 계란으로 했단 말이에요. 계란이요.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요? 동전 크기만.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올라오면 돼. 근데 동전 크기만큼. 제가 이거 해봤는데요. 딱 맞더라고. 딱 딱 되더라고. 맞더라고 우리 권사님. 딱 되더라고. 동전 크기. 이 정도. 딱 동전 크기만큼. 그쵸. 하나에 진짜 올라오게. 이렇게 희한하게 맞으면 안 되는데. 아, 너무 똑똑해. 네, 아니, 500g을. 담가봤거든. 네, 나는 담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것도요. 하시던 그릇에 하시던 솜씨에 이렇게 맞추니까 비율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그냥 에이 뭐 그냥 대충 섞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맛있어. 그래도 맛있잖아요. 손맛이. 그런 것처럼 맞아요. 비율을 이렇게 맞추시는 건데 이제 저는 교육을 할 때는 그래도 좀 확실하게 비율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지금 요 비율이 딱 저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그래도 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비중계예요. 비중계는 뭐냐 하면 오늘 갔더니 뭐 무슨 자 요거는 비중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그 구슬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구슬이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니까 우리가 이제 저같이 등치가 큰 사람도 사해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우면 뜨잖아요. 그것처럼 짜면 많이 뜰까요? 많이 안 뜰까요? 짜면 더 많이 더 들고. 뜨죠. 맞아요. 네, 짜면 더 뜨고 안 짜면 덜 네. 뜨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염도 체크를 해주는 비중계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요거를 봤을 때 한 18보메 정도 돼요. 네, 18보메 정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했더니 15.66, 15.67도일 때 정확하게 나오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월장을 담그자 그래서 300마를 담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되게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정월장을 담는데 가서 이렇게 행주를 짜놨는데 행주가 이렇게 된 채로 얼어가지고 진짜 호호 불어가면서 장을 담그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는 온도가 15.67도에서 거의 20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쟤는 확실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확실한 게 뭐냐.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 뭐가 더 정확한가 했더니 이거는 염도계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스포이드를 딱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사장님 스포이드를 어디다 놔뒀을까요? 그래서 스포이드를 안 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과학적으로 회장님 한번 숫자가 보시겠어요? 보여요? 네. 어머, 15다. 15죠. 15%. 오, 신기하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어머. 15에 가서 딱 금이 보이시죠? 15가 나와? 저건 어디서 팔아요? 저거요 인터넷에서 팔아요. 별로 안 비싸요. 애들 학교 급식실에도 다 있어요. 저게? 염도 때문에. 맞아요. 비싸요. 저는 희한하다. 희한하다, 진짜. 네. 그래서 하여튼 저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는 좀 확실하게 이렇게 쉽게 확실하게 과학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 솜씨로 했더니 맛있더라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렇게 했더니 똑같이 맛있더라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말에 20리터에 4kg를 넣으면요 저게 18% 정도 나와요. 근데 저는 정월장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모님이 관리를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염도를 좀 낮춰서 네. 그리고 요거 이제 가르기 하고 나서 한 10월이나 11월쯤 돼서는 조금 그래도 먹을만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그러면 염도가 낮아서 아무래도 좀 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500g은 빼고 저는 3.5kg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저는 15%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막 이걸 되게 오래.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시죠. 장은 짜면 문제 탈이 안 나는데 싱거우면 탈이 난다. 말씀을 하세요. 이제 탈이 나는 게 골마지가 되게 많이 긴다든지 아니면 시큼해진다든지 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도 저는 이제 조금 낮춰가지고 이렇게
네, 해보려고 욕심을 내고 있고요. 만약 짜면 또 짠 거를 고치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잘 아시죠? 보리밥도 보리밥도 하고 콩도 삶아가지고 찌어가지고 썩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는 일단 오늘 장 담그기.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은 장은 다 담궜어요. 네, 다 담궜어요. 맨날 다 담궜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 마리에 매주 하고 그다음에 20리터 물에다가 제가 아까 3.5kg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500g 뺀 거 얼마라 그랬지? 500g 요만큼 빼고 3.5kg였다 이렇게. 그러면 15%가 됐다. 퍼센트하고 보험에는 15%하고 18 보험에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데 더 정확한 거는 퍼센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 따닥따닥 소리가 나네요. 항아리를 한번 보려고 해요. 항아리를 이제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소독 어떻게 하세요? 볼까요? 손이 안으로 집어있고. 자,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소독을 하네. 이렇게 해서 둘러요. 이게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불로 이렇게 소독을 해서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요. 아, 이렇게 덮으면 여기에 이제 불은 꺼지고 여기에 이제 연기가 꽉 차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혹시 오래 쓰면 항아리가 깨지거나 했을 때 실금 가면 거기에다가 계속 간이 이렇게 새면 안 되잖아요. 간장 같은 게. 그랬을 경우에 옆으로 확 퍼지면서 금이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기가 이렇게 새어 나와요. 아, 돼요? 자, 수치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설명 일단 먼저 드리고 여기 안에 드세요. 수치인데요. 수 달궜죠? 그러면 들어가요. 달궈지니? 지금 이게 꿀이거든요. 어렵다. 꿀. 하면 그래서 연기를 내구나. 네, 뚜껑 이쪽으로 덮어주세요. 그거 덮어주세요. 자, 넣어주세요. 그렇게 덮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달고나 냄새 혹시 나세요? 맛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치 더 달궈져가지고 너무 칙해가지고 정말 연기가 가득 차요 이 안에. 그러면 그 연기로 해서 훈연, 그 소세지 같은 거는 훈연으로 하는 거, 이거는 화염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증기로 하는 거. 그래서 항아리 소독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아리를 소독하면 사실은 거기 안 좋은 균이 있던 거는 다 죽기 때문에 항아리가 안 됐던 항아리는 그 항아리가 꼭 말썽이 또 나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항아리 소독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아까 균으로도 한다고 했잖아요. 문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 담글 때 꿀을 한 사발을 놔주면 장이 아주 맛있나니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들이 꿀을 넣어주면 세균이랑 이렇게 막 그 먹이가 되니까 활성을 잘 해가지고 장이 훨씬 더, 그러니까 단맛도 있기도 하지만 균이 잘 움직여가지고 활성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훈연 연기가 많이 차 있잖아요. 나오네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많이 안 달궜는데도 이 정도고요. 근데 이제 너무 세면 잘못하면 항아리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을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앞치마까지 해주셨으니까 같이 홈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메주를 넣으면 되고요. 저 장갑 하나만 주실래요? 장갑? 네, 일회용 장갑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금을 타놨기 때문에 요거만큼만 여기다 다 넣으면 돼요. 그런데 아마 여기다 붓고 나면 저 소금물이 좀 많을 거예요. 어쩌죠 그러면? 뒀다가 조금씩 보여야지. 맞아요. 네. 아까 분량이 요만큼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주가 말라있고 그러면 이제 옆 항아리 비었으니까 옆 항아리에다가 소금물만 부어놨다가 좀 한 아침에 하고 저희가 점심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물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스며들어. 메주가 앉아. 그럼 이제 옆에서 부어주고 요거를 요 분량만큼만 다 부어주시면 간장이나 된장이나 다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주를 항아리에 넣을 건데요.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 뭐 10kg가 잘 넣어주세요. 익혀서 먹여야지.
눕혀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책꽂이에 꽂듯이 넣어주시면 돼요. 얘가 나중에 불 차나요? 불었을 때 가능하면 물 위로 안 떠오르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책꽂이 넣듯이 네. 이렇게 저희 대나무 좀 주세요. 대나무.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착착착 넣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넣으면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불면 서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게 붙잡아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착착 넣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얘네들이 안 떠오르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다. 배가 있고 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나무 그렇게 찾으시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대나무를 위에 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메주가 안 떠오르게. 근데 이제 대나무를 물에다가 담궈놔야지 이렇게 잘 휘어서 안쪽에다가 담궈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만 부어주면 돼요. 그런데 천일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모래도 있고, 그렇죠. 그 옆에 꽃이 있는 소나무 있는 이런 데서 보면 노랗게 되는 소금도 어떨 때는 오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금가루 있는 이렇게 실반으로 해서 혹시나. 네. 지금 네. 이렇게 하면 딱 맞겠죠? 이게 이제 20m가 다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다 들어갔고요.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장은 다 담근 거고요. 여기다 이제 뭐를 이건 사실 부재료라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집어넣어요. 뭐 집어넣어? 뭔지 아시죠? 빨간 고추, 네. 빨간 고추, 숯, 네. 요즘 배추도 네. 뭐를 넣어요? 배추. 이렇게 넣어요. 숯하고 대추하고 빨간 고추하고. 그러네. 네. 붉은 고추는 또 이것도 약간의 이제 주술적인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칼칼한 맛을.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대추는 단맛을 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뭐 간장에 붉은 맛을 더해준다, 붉은 색을 더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배추를 넣으면 조금 달달한 맛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렇게 큰 항아리, 저기에다가 이거 몇 개 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않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숯이 있는데 숯은 그냥 넣으셔도 되고 달궈서 넣으시면 이게 자정작용, 이게 이제 살균 이런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이 되고 있는데 장이 자꾸 골마지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는 숯을 달궈가지고 몇 개를 확 넣어주면 그게 들어가가지고 균을 잡아줘가지고 좀 정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숯이 제일, 그러니까 새댁들은 숯이 지저분한 거는 실내에다가 누구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숯이 사실은 기능적으로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원재료가 남으니까 참숯을 그쵸. 숯 씻어야 되죠? 아니요, 이거는 지금 저기서 다 씻어서 저희가 씻어서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숯을 쓰지 않으면은 막 저희가 달굴 때 파박파박 튀어가지고 백탄, 맞아, 백탄. 그 찌는 게 아니라 물에다 그냥 삶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거는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래도 저희는 조금 쓸 때 이걸 한번 뜨거운 물에다 데쳐내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밥 집어넣을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요거는 항아리에 딱 맞고 사이즈가 지금 메주가 전혀 안 넣어요. 사실 그러면 대나무를 안 지르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대나무를 질러주거든요. 대나무 질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시죠? 왜 대나무를 질를까요? 메주가 뜨지 않고. 네, 메주가 뜨면 왜 안 될까요, 근데? 발효. 아니 물에 잠겨야 덜. 김치도 국물에 잠겨야 물을 발효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하면 또 복잡한데요. 이제 메주가 곰팡이로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이제는 물에 들어가서 그만 곰팡이 발효 그만하고
세균 효모가 움직여라 이렇게 되는데 얘가 올라오면 물 밖으로 나오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생기게.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면 위아래 뒤집어 주세요. 물에 잠기게 하세요. 대나무로 지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너무 사실은 단단히 들어가 있어서 굳이 지를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옆에부터 넣고 이렇게 질러요. 여기 이제 물에 넣어서 이렇게 휘면 잘 휘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네. 그 긴발 그걸로 그러니까 뭐로도 뭐 돌로도 누르시고 뭐 뭐로도 누르시고 긴발로 누르시고 뭐 되는데 또 대나무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저는 이제 다 저희 협회에서 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이렇게 3개 하면 이렇게 딱 눌러서 안 올라오고 되게 좋죠. 네, 이렇게 맞춤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있으면 자꾸 뜨게 제가 건드리니까 둥둥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오셔가지고 좀 넣어주실래요? 한장이 됐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자, 이거 할 때 그렇게 우리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다 항아리마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장아장아 맛있어져라 이렇게 하고 저희가 딱 눌러요. 장아장아 맛있어져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아장아 맛있어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추랑 고추랑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넣었어요. 보통 뭐 한 3개, 5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홀수를 좋아하니까. 네, 그 다음에 짝수보다 홀수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3개, 5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항아리가 이렇게 큰 경우에 더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 수치 되면 쑥 넣어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쑥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고도를 갖고 이게 그순 넣는 게 아니에요? 이순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넣는데 저렇게 할 경우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래도 살균, 사정, 작용이 더 있을 수 있어서 멋지다. 마무리로.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쵸? 네. 네. 그리고 그 제일 편한 게 항아리 소독하고 할 때는 아까 제가 다이소에서 그 하수구 네, 그거 새 거 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놓고 하시면 지금 이제 바깥에서 막 시간 맞춰서 하다니 그래서 그런데요. 좀 오래 시간 두시면 굉장히 잘 달궈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수 팔아요? 아니 다이소 이거 망말하는 거. 하수구만 새거 있잖아. 2,000원인가 수변으로 팔아요. 된 거. 그러니까 깨끗한 거 새로 사갖고 이거 하라 이거. 네. 그렇게 해갖고 집 수출 집 달구시면 안에서 돼요. 네. 전자레인지 다 그치. 올려. 맞아요. 그렇게 아니 하셔도 그리고 아까 숯도 삶아서 미리 해야 얘기하시는데 건조기에다 말리면 맞아. 저기 너무 저희도 그랬어요. 지혜로우셔. 어디다 말려요? 건조기. 건조기 요즘 있잖아요. 식품 건조기 있잖아요. 거기다 말리니까. 왜냐면 밖에서 말리면 맞아. 요즘은 먼지가 먼지, 많아서. 미세먼지. 그리고 아니 저는 많이 배우고 옆에서 써주는데. 워낙 잘 하시니까. 네. 근데 저희도 이거 해서 그렇게 말려가지고 그러게. 저기 냉동실 한 구석에다가 딱 넣어놨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장은 다 담궈졌어요. 요거를 조금 물을 적셔줄래요? 근데 사실은 장 담그는 건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사설을 좀 해서 그렇지만 진짜 장 담그는 건 30분도 한 준비 다 되면 10분, 15분이면 라면 끓이는 거 제일 뭐든지 준비 과정이 아니 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동안 이제 그러니까 그쵸? 장말르기 40에서 요렇게 45일. 그쵸.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40에서 뚜껑을 45일. 덮어요. 45일이면 한 달 반이네요. 45일이면 한 달 반.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아리에 뚜껑을 덮는 사실은 요 뚜껑은 요때만 써요. 요게 한 일주일 전후에서 그러니까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만 얘가 좀 잘 어우러지도록 하시고 한 번씩 들어보고 조만큼만 물 더해주시면 돼요. 그 분량이 딱 맞아요. 그래야 요 분량대로 해야 된장도 맛있고 간장도 맛있고 그렇지. 그래요. 근데 간장을 안 빼고 토장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면 이렇게 뚜껑 계속 덮어두시면 이게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곰팡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아리를 항아리 뚜껑은 걷어내시고 요 유리 뚜껑을 덮어두시면 돼요. 유리 뚜껑. 네, 유리 뚜껑을 이제 계속 유리 뚜껑을 덮어두시다가 우리 장이 상태가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더 마르거나
농도가 더 건조되면 안 되겠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천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천으로 싸가지고 요 유리 뚜껑을 덮으시고 그 위에다가 항아리 뚜껑을 덮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햇볕이 직사광선으로 이제 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보다 더 나는 좀 더 막고 싶다 그러면 헝겊으로 하시고 그 위에다가 항아리 뚜껑을 덮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장을 담궜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까 45일 말씀하셨는데 50일 전후로 장 가르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장 가르기가 메주를 이렇게 치대가지고 항아리에 담으면 된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금물을 걸러가지고 따로 항아리에 담으면 그거는 간장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방을 둘이 시켜놨는데 이제 발효 숙성이 잘 됐다 그러면 50일 전후로 해서 얘네들을 갈라가지고 된장 따로 간장 따로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집에서는 그때부터는 장 가르기 하시면 잘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한 10월 11월 이때부터는 드실 분들은 드시고 청장으로 쓰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일 맛있는 장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을 때 된장이 제일 맛있고 그때 상품성이 제일 좋아서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또 아직 남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옆에 보면 막 소금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소금물이 이제 항아리를 쓰는 이유가 숨 쉬는 항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장 관리를 가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이 항아리 닦는 거예요. 네, 항아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럴 때도 항아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그래야 항아리가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항아리를 닦기만 하지 않잖아요. 닦으면서 장에 맛이 있나 없나, 뭔가 골바지가 폈나 안 폈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이러면서 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라. 그래서 매일 항아리를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장은 다 담궜습니다. 네.